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신지민입니다.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고금리에 물가 상승까지 더해져서일까요? 설을 맞이하는 분위기는 가라앉은 듯한데요. 지역 기업들의 설 체감 경기 역시 지난해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대구 기업 274곳을 대상으로 설 경기 동향을 조사해봤더니 응답업체의 74%가 올해 설 체감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임금 체불액도 지난해보다 3.2% 늘어난 293억여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특히 영주 지역의 경우 레미콘과 유통업 등 사업장 5곳이 폐업하거나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임금 체불이 지난해보다 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체불은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을 고통에 빠뜨리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건데요. 지역 기업의 자금 사정은 어떤지, 직원의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업체의 이유는 무엇인지 관계 당국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도동분기점 126km 지점 1차로에 화물차 단독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신다면 1차로 피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은 다부나들목에서 가산나들목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지나고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요금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달구벌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방향 좌회전 차량은 만촌내거리 신호 2번을 지나고요. 범어내거리에서 만촌내거리 방향은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달서대로 문화대 삼거리에서 신당내거리 방향 중간중간 속도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고요.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방향은 중동교부터 서행하고 있습니다. 더 지나서 신천교부터는 침산교까지 차량꼴이 길게 이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구에는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이 비는 늦은 오후에 차차 그치겠지만 경북 북부 내륙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서 축대나 옹벽 붕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강이나 호수 등의 얼음도 녹아서 깨질 수가 있으니까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비는 내리고 있지만 기온은 많이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 대구 17도, 포항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7.1도, 습도는 96%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 살펴볼게요.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천 기자님부터.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됐습니다.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한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네. 박 시장 쪽에서는 후보자 신분이었던 박 시장이 캠프 관계자들의 행위를 모두 다 알 수가 없었다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공동 피고인 중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던 박 시장의 캠프 관계자도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신청을 했는데요. 반성문을 통해 본인의 혐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남서 시장과의 공모 관계는 또 부인을 했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유권자, 캠프 관계자까지 포함해서 1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재판이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요. 네. 또 지난해 11월에 구속 기소된 전태선 대구 시의원에 대한 재판도 열렸습니다. 검찰은 전태선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간부로 있던 지역 모임 관계자들에게 황금 열쇠를 제공하고 또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총 11차례나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태선 시의원 쪽에서는 이 사실은 인정하지만 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마스크 제공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 돈을 받고 팔아서 이 기부행위가 아니다라고 이 반박을 했습니다. 네. 또 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었죠. 이 달성군수 네. 후보자 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최재훈 달성군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직 시의원 등에 대한 이 재판도 열렸습니다. 네. 사건의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이는 이 최재훈 군수가 선거 기간 마약을 투약했다 이런 루머를 퍼뜨렸는데 네. 이게 이 허위 사실 여부를 재판에서 따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 군수는 선거 기간 중에 이런 의혹이 나오자 이 마약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이 이 2차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 추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정훈 기자님도 소식 전해주시죠. 네, 고물가 그리고 학생 감소로 인해서 지역 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올해에도 등록금 동결이 나섰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올해 신입생 기준으로 학기당 등록금은 인문사회 계열이 178만 원, 자연과학 계열은 217만 원, 공학 계열은 233만 원, 치의학 계열은 450만 원입니다. 경북대는 지난 2009년부터 1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리고 또 2016년에는 각각 0.28%에서 5% 정도를 인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대구대학교도 12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2023년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뭐 분위기가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계명대 그리고 영남대, 경일대, 대구 한의대 등도 이달 안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인데 이들 대학들도 지난해와 같이 등록금을 동결하자라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알림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권 대학 중 연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국립대인 경북대학교가 449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대구대가 689만 원 정도였고 계명대, 대구 가톨릭대, 대구 한의대, 경일대, 영남대 등이 순이었는데요. 네. 대구권 대학들은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네. 어려움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교육부가 올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을 4.05%로 정했습니다. 네. 또 등록금을 올리게 되면 국가장학금을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상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2022년 실질 대학 등록금이 정부의 등록금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08년보다도 23% 정도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 기자님도 소식 하나 더 전해주시겠어요?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이 전력 수급 기본계 제10차 계획을 확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의 골자를 보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이 신재생 에너지도 합리적으로 보급하고 이 석탄 감축을 유도하겠다 이런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네. 우리 지역과 놓고 보면 지금 원전이 2022년 기준으로 24.7기가와트에서 2036년에 31.7기가와트로 더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는 이 현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그 방식이 원전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됐는데 일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뭐 경주, 울진 그리고 이 부지 선정까지는 했다가 원전 건설 자체가 취소됐던 영덕까지도 지난 정부와 다르게 또 다른 변화가 있지 않을까. 또 뭐 같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의 기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버린 상태라서 네. 저 좀 앞으로 지켜보고 우리 지역에서도 좀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톡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살펴볼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구시와 지역 기업들도 이 참가를 했고 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는데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매년 이 CES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편인데 올해는 유독 또 우리 지역 소식이 잘 들려서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죠. CES 이게 세계 최대의 규모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가전제품 박람회인데요. 네. 혁신 기술들과 제품 그리고 글로벌 시장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박람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참가를 해서 전 세계 산업과 기술의 흐름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최첨단 신기술이 선보이기 때문에 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박람회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산업 동향을 공유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상담을 통해서 제품 수출과 사업 협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또 국가와 지자체에는 투자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지역 기업들이 참가해서 성과가 꽤나 좋았죠. 맞습니다. 대구 지역의 의료와 로봇, 이 기계 등의 분야 18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요. 특히 대구 테크노파크와 경북대 전자정보기기 사업단이 지원한 11개 기업은 4,40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뭐 상담 실적은 계약을 체결한 건 그렇죠. 아니고도 이 규모의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그만큼 근데 겁니다. 관심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인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인더텍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 1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또 맺었고 네. 향후에도 이 병원 등과 연계한 플랫폼으로 이 발전할 계획으로 미국 시장 진출도 이 타진하게 됐습니다. 네. 아동 ADHD 증상 개선용 이 VR 프로그램으로 참가했던 휴메닉은 6건의 업무 협약을 또 체결을 했고요. 네. 이 글로벌 혁신 기술 투자사인 IJ 이노베이션과 이 자사의 VR, MR을 이용한 이 디지털 치료제의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50만 달러의 이 MOU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네. 여기다 이 퍼스널 모빌리티, 이 전기 자전거 제작 업체인 LUL 코리아는 전기 자전거 유통업체와 또 MOU 체결을 통해서 이 50만 달러의 이 계약을 또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이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청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뭐 인더텍, 휴베닉, IJ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 이름들은 아마 좀 지금 잘 들어주시면 앞으로 좀 뉴스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혁신상을 받으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좀 생소한 기업이긴 할 겁니다. 잘 들어보지 못한 기업인데요. 네. 그렇지만 해외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를 제조하고 또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영채비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충전 편의를 높여주는 소프트웨어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의 충전 선점 시스템은 전기차 충전기와 연동을 해서 미리 앱을 통해서 충전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미 국내에서 선점하기 서비스를 통해서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들의 전기 충전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고 또 이 시스템을 통하면 경로상의 가용 충전기를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전소에서 기다림 없이 충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전력 공급자는 선점 정보를 통해서 전력 사용을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도시 전체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벌써 세계 18국에 특허 출원도 마쳤다고 하는데요. 2016년에 3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해에는 직원이 270명으로 늘렸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7년 빠르게. 만에 270여 명으로 세 명에서 맞습니다. 시작을 했는데요. 네, 대단한 굉장히 기업이네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기술 출자원 연구기업인 타임에너지 솔루션도 친환경 수소 연료전지 발전기를 개발해서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에코 디자인과 스마트 에너지 부분에서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친환경 수소 연료전지 발전기는 기존 수소 연료전지에서 수소 공급의 문제점을 해결을 해서 일반 소비자가 손쉽게 실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입니다. 네. 이 제품은 수소 자체 생산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수소 화합물과 물을 사용해서 수소 발생 장치에서 수소가 직접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생산된 수소는 수소 버퍼에 저장을 하고 또 저장된 수소는 수소 연료전지에 공급되기 때문에 그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이 기술력을 뽐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면요. 우리 대구시도 부스를 차렸잖아요. 네, 대구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이 스마트 시티 분야의 공동 부스를 차렸는데요. 네. 이 기업 유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구시 창간단은 여러 이 글로벌 기업 대표에게 이 통합신공항 배후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이 대구 지역에 투자할 것을 이 적극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프랑스의 발레오사 전시관에서 이 사장을 만나서 이 공장의 대구 유치에 따른 후속 협력 방안과 이 미래차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관해 의견을 또 나눴고요. 네. 이 마크 브레코 발레오 사장은 대구의 대학들과 협약을 해서 엔지니어 채용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우리 국내 기업이죠. 이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이 박승희 사장에게 대구 경북 이 통합신공항 배후단지에 삼성전자가 들어와 달라 이런 유치를 또 제안했고요. 네. SK텔레콤 전시관에서는 도심 항공교통 시범도시 공동 대응에 관해서 또 논의를 했습니다. 이 LG전자 전시관에서는 또 대구가 유치하려고 하는 이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를 포함한 로봇 산업 진흥을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네, 뭐 이렇게 한국 기업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미국에 있는 기업과도 또 협력 방안을 얘기를 하면서 바로 좀 정책화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구시는 지난 5일이었는데요. 그 라스베가스에서 플러그앤플레이라는 회사와 글로벌 벤처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 후속 조치로 올 상반기에 그 대구지사 설립을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PNP는 페이팔, 드롭박스, 랜딩클럽 등 35개의 유니콘 기업을 포함을 해서 1,600개 이상의 기업을 발굴하고 또 투자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대표 창업 기획자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벤츠 그리고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들과 함께 세계 각지에서 60개 이상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기도 한데요. 네. 이미 대구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CES 2020을 참관한 권영진 대구시장이 그해 1월 10일 업무 협약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대구 글로벌 벤처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지역 스타트업 기업 12개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우리 지역의 벤처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업무 협약에 따라서 PNP는 대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또 미래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육성을 위한 그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산업인 ABB 산업 동향 공유,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또 기업 혁신을 원하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 전환 혁신 워크숍 개최 등을 진행을 하고요. 네. 대구지사 설립도 추진을 합니다. 대구시는 글로벌 창업 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 벤처 창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또 대구 스타트업 시장 활성화, 대기업 유치 이상의 대구 지역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 대구시가 특히 또 IT와 소프트웨어 기반을 강점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올해 CES를 보면 주제 중 하나가 디지털 헬스케어였고 네. 실제로 이 가전, 이 전자제품의 방향이 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이 제품들로 좀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 대구시도 이쪽에 집중적으로 이 주력할 예정이고요. 네. 대구시 쪽에서는 의료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기업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 중개 플랫폼 또 제품 개발이나 이 실증, 판로 개척까지 대구시가 지원하는 역할을 맡겠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메디시티 대구가 헬스케어 분야에 좀 강점을 갖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CES 성과가 지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CES에 참가한 지역 기업들은 의료, 로봇, 기계 산업 등에서 4천만 달러가 넘는 굉장히 큰 상당 네.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구시는 앞으로 통합신공항 건립 그리고 군부대 이전 또 제2국가산단 유치 등 도시 밑그림을 새로 그리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는 5대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인공지능 그리고 AI에 많은 관심을 두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학생들도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구교육청이 특별한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윤가영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교육청은 2월까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대구 지역 초중고 학생 4,700여 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 캠프인 디지털 새싹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세대들은 어려서부터 기술적 진보를 경험하면서 자라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양한 디지털을 경험하다 보니까 지켜보는 저인 MZ세대들은 네. 잘 모르는 것들도 어려움 없이 해내고 있더라고요. 이 대실초등학교 학생들의 실습 현장 소리와 함께 학생들의 참여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껍게 그리고 카비를 위에 올리고 앞으로를 실행해 봅시다. 실행은 어떻게? 간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대실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학생 박기율입니다. 평소 컴퓨터에 좀 관심이 있고 소프트웨어와 코딩을 좋아했는데 학교에서 방학 중에 캠프를 한다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엔트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게임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것도 있고 혼자 엔트리에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면서 배웠습니다. 이번 수업은 코딩으로 로봇을 움직이고 활용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마이크로비트를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나 이런 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신청하고 집에서 코딩도 꾸준히 해서 코딩에 대해 잘 아는 학생이 되고 또 지금 코딩으로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미래에 직접 진짜 자율주행차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실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학생 신무혁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방학 중에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캠프가 있다고 추천해 주셔서 신청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동아리 활동에서 엔트리로 인공지능 만들기, 햄스터봇 활용하기 등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코딩한 거대로 그 로봇이 움직여서 신기하기도 했어요. 학교 동아리 시간에 배운 것도 있고 혼자서 이것저것 만들면서 공부했어요. 로봇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마이크로비트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새로웠어요. 장래 희망이 의사인데 사람을 치료하는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터뷰한 거 맞죠? 네, 맞아요. 저는 코딩이라는 단어를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때 처음 들었는데 초등학생들이 코딩으로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배운다라. 네. 이거 어떤 식으로 수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태블릿 PC가 하나씩 주어지고요. 어떻게 입력값을 넣는지 알려준 뒤에 조금 더 상세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이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도화지에 굵은 매직으로 직선을 쭉 그은 뒤에 주먹만한 작은 로봇에 입력값을 넣고 연필을 꽂아 로봇이 직선을 쭉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코딩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 교육은 대실초등학교 선생님이 직접 자료를 요청하고 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담당 선생님도 제가 만나봤거든요. 요즘 초등학생들에게는 코딩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대실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박홍열 선생님입니다. 저희 학년별로 아이들 다르게 준비했고요. 1학년, 2학년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처음 만나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학생들에게 컴퓨팅 사고력 필요하시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코딩을 필수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신문을 내보냈고요. 희망한 학생들만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거의 2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이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게 사실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든 저희 실생활이라든지 모든 과목에서 문제 해결력은 필수인데 그 학생들이 그 절차적 사고라든지 그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코딩을 배움으로써 이제 그 전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우선은 이런 코딩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에 좀 흥미를 느꼈으면 좋겠고요. 이제 애들이 흥미가 있어야지 이런 활동들을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아서 최대한 재밌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실생활에 좀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코딩 기술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으니까 네. 뭔가 대구의 미래 디지털 산업이 밝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캠프를 담당하는 대구교육청의 장학사도 만나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시 교육청 융합인재과 한성민 장학사입니다. 디지털 새싹 캠프는 교육부, 대구광역시 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정보교과 수업 시수가 확대되는 2022 교육과정 시행 이전 초중등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캠프입니다. 네, 이번 캠프는 학교 선생님께서 학반 단위로 신청하시면 신청 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되는 방문형 캠프와 신청 학생 또는 학부모님이 신청하셔서 학생이 지정 장소에 모여 참가하는 즉합형 캠프, 그리고 다문화 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특별 캠프,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digitalsetsak.com을 입력을 하여 디지털 새싹 캠프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역량을 재미있게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구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디지털 새싹 캠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은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이번 주말 내내 비 소식 있는데요. 내일부터 기온이 낮아지면서 경북 북부 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비나 눈이 그치고 나면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손주민이었습니다.